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지금 세계 관심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정전 협상을 통해 종식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지도는 우크라이나의 계략적인 현황입니다.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역은 거의 평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즈는 도네츠크 공화국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탄약이 떨어져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청국의 부다노프 준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할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또 마리오폴의 시민 6천 명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이들을 극동사인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스탈린을 연상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강제 이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된 목표가 돈바스 지역에 중립하라는 보도와 함께 특수 군사작전의 목적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 측은 특수 군사작전의 1단계 목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됐다면서 이제 2단계 작전에 착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개별 전투보다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블린과 스팅어 같은 무기로 맞서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고전하기는 했지만 전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 손실이 많았던 것도 지상 근접 지원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이란 용어를 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테러 분쟁에 준동을 진압하는 수준의 작전입니다. 전면전이라면 걸프전처럼 처음부터 폭격기를 동원해 융단 폭격을 하고 대량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어야 하는데 러시아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공격하는 측이 방어하는 측보다 3배 많은 전력을 동원하는 게 원칙인데 러시아는 고작해야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20만 명인 점, 그리고 예비군과 아조프 대대를 감안하면 60만 명 이상 투입해야 정상적인 전면전입니다. 러시아는 국지전이나 반란 정도에나 대처하는 대대 전투단을 투입했습니다. 무지막지한 포병 화력을 퍼부은 뒤 대규모의 전차 부대로 중심 깊이 돌파하는 형태의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또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며 저항하는 아조프 대대에 맞서 인도적 회랑을 만들며 민간인을 소개시키는 작전을 벌였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행한 엉뚱한 연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연설 원고에도 없는 말을 애들립으로 했습니다. 푸틴이 더 이상 권좌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러시아를 극도로 자극하는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뒤늦게 토니 블링컨이 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진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이 권좌에 있으면 안 된다는 발언 외에도 그를 지칭해 도살자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적국의 지도자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이든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으로밖에는 여길 수 없습니다. 도살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마크롱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든 러시아를 달래 충지하려고 자신이 노력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소리냐, 전쟁을 멈추게 할 의사조차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바이든의 발언은 러시아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단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25일 러시아 스푸트니크지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러시아 국민은 78%나 됐습니다. 민심 이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서구 미디어에 세뇌된 이들의 희망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후 푸틴의 지지도는 줄곧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국내 매체를 보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제목이 눈기 막았나? 푸틴 때문에 모두 죽겠다는데 러시아 국민 80%가 대통령 잘하고 있다 였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데 왜 눈기 막았느냐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매체들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지도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억측들을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미러와 데일리 메일 등은 우크라이나 전세가 삐걱거리자 전쟁 계획이 서방 측에 누설된 것으로 푸틴 대통령이 의심에 경로했다는 등의 추측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특히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 국방부장 세르게이 쇼이구가 2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가 심장병이 있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쇼이구 부장의 딸이 입은 옷을 두고 가십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노란색 계통의 티셔츠를 입은 쇼이구의 딸이 푸른빛이 나는 옷을 입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기색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의 딸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였습니다. 서구 미디어, 특히 러시아를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영국의 미디어들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일이라면 마구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은 아주 건재합니다. 그는 특수군사작전 1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무기 조달과 투입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정밀유도 장거리 타격 무기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항공기, 그리고 전략 핵무기의 즉흥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수군사작전에 걸맞게 로봇 시스템을 포함한 선진 무기를 지금처럼 계속 투입하고 정보 획득과 전자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민간인 주거지역, 학교, 병원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대가 로켓에 G를 페인트로 쓴 뒤 민간인 지역에 날린다는 겁니다. 영문 이니셜 G는 러시아군의 피하 식별 코드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조프는 민간인 지역에서 로켓이 폭발하면 이니셜 G가 남아있는 파편을 사진으로 찍은 뒤 키예프로 전송해 러시아군의 만행이라고 선전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선전 공세에는 미국의 주류 매체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 탐사보도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CNN과 뉴욕타임즈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그대로 뉴욕타임즈가 활자화하는데 분쟁과 관한 보도는 CIA와 펜타곤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다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CIA와 펜타곤이 불러주는 대로 방송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게 CNN 뉴욕타임즈란 얘기입니다. 글렌 그린월드는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였던 네오콘들이 민주당을 대표해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스뉴스의 로라 잉그램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화당 편에 서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을 개입하게 만든 이들이 지금은 민주당 진영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그저 끌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월드는 또 러시아 게이트,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막연한 증오와 불신이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적으로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미국 언론에는 기준도 없고 윤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신문의 독자들은 기자들이 적에 대해 거짓을 읊어주면 만족하고 좋아를 하면서 열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린월드는 부시와 체니의 네오콘이 다시 나타나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으로 갈아tam으로써 여론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